자, 지수함수의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통한 뭐 미점 계수를 하겠다라고 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앞으로 정의를 내려놓으면 저기에 나와 있는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n인데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k라는 것을 a 로그 a의 k로 변환하는 요 작업을 통해서 얘는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하고 플러스 n으로 바뀔 수 있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 그래서 항상 x축의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 그리고 무조건 로그를 딱 써놓고 요 밑이 a니까 밑 a를 딱 써놓고 앞에 곱해진 숫자가 a가 a의 거듭제곱꼴이 아닌 놈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린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로그에서 배웠던 요런 걸 활용해서 물론 이걸 안 외워두면 좋긴 한데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대칭 이동시키는 것을 했을 때 두 번째,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원래는 이 y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딱 집어넣는 건데 우리는 항상 식을 y는 꼴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x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우변에 있는 모든 식들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둘 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 그죠? 수학, 고등 수학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1학기 때, 2학기 때 했구나, 2학기 때. 43번 가볼게. 자, 343번 천천히 갑니다. 자, 얘는 요 식 자체는 y는 3의 x 플러스 m 하고 플러스 n이라고 하지마. 문제 풀 때, 시험 문제 풀 때 무조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변형시켜 주는 거야. 얘를 y는 9는 3의 몇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걸 알고 있으면 밑이 똑같으니까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한 식만 변형할 식만 해주면 돼. 기준은 이동시키지 마. 자, 그럼 결국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죠? 오, 한 번 더 연습 갈게, 얘들아. 이거 아닌데? 자, 요거죠. 자, 우리는 일단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연습을 갈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놈의 그래프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n은 4라는 게 결정 났지? 네. 그죠? 그러면 m이라는 거, n이 4가 나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네? 2가 아니네? 그러면 무조건 뭐 하라고? 마이너스 로그 써놓고 여기에 밑이 얼마라고? 2죠. 2 써놓고 앞에 곱해진 숫자를 진수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n이 되겠죠. 조금 뭐 몇 번 해보면 연습될 거야. 아니면 식을 고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2의 로그 2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됩니까?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오케이.
이거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347번. 저희는 영상을 찍는 반이기 때문에 영상 안 찍을 때는 위에 문제들 한 문제씩만 쭉 하고 넘어가는데 영상 찍는 반은 대표 문제가 홀수번이면 홀수번을 다 풀고 짝수번이면 짝수번을 다 푸는 영상 찍는 반이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겠죠? 아, 뭐 됐을 때 어떤 게 안 나오네? 그러면 천천히 출발을 해주겠네. 자,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킬게. 그러면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변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 시키래.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식이 한 방에 해결되죠? 자, 이 점 자체가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러면 a의 제곱이라는 것은 5. 따라서 양수 a라고 나와 있으니까 2. 이건 뭐 너희들이 대답할 거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정도가 되겠네. 되었습니다. 자, 유형 7을 가지고 이제 뭐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어떤 미지수를 찾으시오 했을 때 무조건 첫 번째가 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우리는 항상 점근선이 기본형 꼴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y는 0, x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점근선은 항상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가 y는 붙여버리면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걸로 미지수 하나를 미리 결정하고 그냥 나머지는 착 가버리는 거야.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딱 보자마자 또 가야 되겠죠? 아, 친절하게 또 이렇게 표현해놨네. 그래서 일단은 b값이 마이너스 1인 건 그냥 결정이 나버린 거죠. 됐죠? 그러면서 아무 점을 대입해도 되는데 요 점 집어넣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0,1을 집어넣는 게? 그럼 y에다가 1을 집어넣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2는 2에 마이너스 a제곱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둘 다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더하면 답은 1번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아, 나중에 너 스스로 풀어보기 하나도 안 잡는 거야? 네? 네. 괜찮아. 이해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 안 적어도 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어차피 이거 프린트 되는 거라서 아, 어차피 안 돼. 그러면 프린트를 할 이유가 없었잖아. 씨. 근데 이거 약간 트러블 할때 그때 아, 그래? 알았어. 자, 여기도 점근선 딱 봤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점 자체가 여기가 나와 있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네. 왜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 하고 마이너스 1?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마이너스 3, 1이네. 1이네. 얘를 넘어가면 결국 2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2라는 것은 얘를 밑을 2로 바꿔. 2, 지수의 부호 반대하면 되죠. 3-a제곱, 여기는 1제곱. 따라서 a 값은 2, 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답은 1번 되겠죠. 괜찮음. 그래서 지수로고 막 계산하던 거기에서 이제 넘어와서 함수 쪽으로 오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좀 편한 식들이야. 아직까지는 편한 유형인데 조금 지나면 조금씩 더 복잡해져. 신경을 좀 써줘야 돼.
153번으로 가면 되겠죠? 속도가 빠르면 얘기하시고. 점근선이 없는데요? 그러면 b 값을 모르는데요? 맞습니까? 아니요. 항상 점근선 y는 a가 있으면 뭐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의 문제가 치역이 y바 y는 a보다 크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없더라도 치역 자체의 숫자가 나오면 얘가 결정이 난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오케이. 우리 쌤 아들이 집에서 그 내 거 유튜브 구독이 돼 있고 자기 거에 막 뜨니까 내 영상을 봤대. 근데 하는 말이 있더라. 왜 아빠는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써요? 뭐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해봤지. 이렇게 대화할 때는 존댓말 안 쓰거든? 근데 왜 강의를 할 때는 존댓말을 쓰는 거지?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 요 학원에서. 원장님 때문에 그래. 나는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써본 적이 없거든, 수업할 때도. 근데 요 학원을 딱 왔는데 원장님이 애들이 오는데 어서오세요 이렇게 막 존댓말 쓰는 거야. 그래서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된 것 같다. 쓸데없는 얘기고 됐지? 자 가자. 자 그럼 두 번째 0,10 그러면 10을 딱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3의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값은 1이니까 뭐 계산할 필요 없죠? a 값은 2. 그렇지. 그래서 a 플러스 b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원래는 355번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좋은 거야. 자, 이 표현이 너희가 그 고등학교 생활을 끝날 때까지 나오는 표현입니다. 수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함수가 있는 쪽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거라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1이고 얘는 2야. 그래서 임의의 두 실수니까 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의 큰 의미는 뭐냐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이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와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따지면 fx가 이렇게 있겠네, gx가 이렇게 있겠네, fg. 그러면 이 그림이 성립하는 것은 fx가 gx보다 뭐 x1 이렇게 됐을 때 이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거야. 똑같은 x 값에 대해서는 fx가 더 이상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가 딱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를 x2라고 잡으면 fx1이 fx2보다 더 이상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요 경계선을 딱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여기에 fx1의 최소값, 여기가 gx의 최대값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x1이었으면 이런 모양도 되지만 x1, x2, x값이 달라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내용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 가지 함수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게. 일단 그림을 그릴 때도 증가함수네, 점근선이네. 그래서 K 증가함수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해석을 할 건데 만약에 y는 3의 x제곱 그래프 아이고 뭐야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y는 3의 마이너스 3의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래프는 얘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니?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x축 대칭된 거야, 그지? 그렇게 하고 뭐 할 때 6 올렸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6인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그래프가 g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는 제대로 그리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f였잖아. 그러면 요 내용 그대로 가는 거야. 대략적으로 gx의 점근선이 여기 위치하고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네. 얘가 g일 때. 그죠? 아, 그러면 k라는 것은 6보다 일단 크면 무조건 성립하네. 그러면 k와 6이 겹쳐져서 이렇게 돼버려도 안 만나잖아, 그치? 절대로. 그래서 같아도 되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어느 순간은 얘가 얘보다 더 커버리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되는 그림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홀수번 가는 거지만 중간에 좀 색다른 문제가 있다. 아, 요거 짚어줄 만하다라는 게 나오면 그 유형으로 가도록 하죠. 끝난 줄 알았는데 뒤쪽에 절대값 문제가 존재하네. 자, 357번. 우리는 절대값 4가지 유형을 몇 번 연습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맨날 할 때마다 애들이 항상 물어봐. 얘가 fx야. 그런데 자, y는 꼴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fx의 전체 식의 절대값이 씌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할 것 절대값 fx를 그리는 방법은 뭐니, 규혁아? 뭐가요? 절대까지 그랬어요? 그래. 그리는 방법. 바로 나와야 되는데 4가지 유형 중에 얘만 특이한 그리는 방법이거든. 얘 말고는 다른 3가지 유형은 다 똑같아. 근데 얘가 수투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 그냥 0 이상이어야 되죠. 0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놈이 0 이상이 되게끔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죠? 아래쪽에 있는 걸 탁 x축 위로 접어 올리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나중에 또 다른 유형 나오면 또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생각하겠죠. 항상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이거 그대로의 그림을 먼저 안에 걸 그린 다음에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식 자체는 이렇게 됐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러나 증가함수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신경 쓰지 말고 y축 얘만 신경 쓰면 되죠. 그럼 원래는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y는 5가 되겠죠? 그러면서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x축, y축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어. 우리는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럼 얘가 저식이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2x-2 5의 절대값은 얘를 접어 올리죠?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해. 마이너스 5였으니까 여기 5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탁 접어 올린 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y는 k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1개, 오직 1개의 실근이라는 것은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정수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디 그으면 교점이 하나 나옵니까? 분홍색하고 이렇게 그었을 때 분홍색하고 교점이 하나인 거. 와, 씨, 대답 안 하긴 했지 또. 수연. 6789. 오, 이렇게 되면 K를 보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5는 안 되니? 점근선이니까 여기서 절대로 안 만나. 요거 하나밖에 안 나. 그러면 5, 6, 7, 8, 10보다 작으니까 9 해서 5개에서 1번 하면 틀리죠? 해서 그렇지. 여기에 또 하나 있죠? y는 0을 그었을 때 여기도 교점이 하나죠? 그래서 총 6개. 잘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요 유형에서 절대값이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 이런 류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 자, 됐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자, 지수함수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일정한 x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a 값 두 가지가 있겠죠? 자, a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a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2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똑같이 뭐 m에서 n까지래. 그러면 여기서 난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여기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증가함수인 경우에서는 작은 값에서 최소값이고 큰 값에서 당연히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 감소함수는 항상 반대야. 로그도 마찬가지야. 감소함수는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거고 큰 거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된다.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항상 반대야.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나머지 무슨 다 필요 없어 이거는.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증가인지 감소인지 눈으로 딱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든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값을 집어넣어서 그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러나 너희 반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한다. 자, 359번.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밑이 3이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에 있는 그래프만 하시오라고 했네? 그러면 최대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네? 1 집어넣으니까 3의 0제곱 플러스 2. 그래서 3.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네?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지. 9분의 1 플러스 2 하면 최소값은 9분의 10? 9가 되겠죠? 그랬을 때 두 개 곱하면 3분의 19 이렇게 피가 나오겠네. 괜찮죠? 한 번은 보여줬으니까 그냥 그림 그리지 말자. 이제는 그냥 밑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 그지? 자, 밑이 감소함수네.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큰 값을 집어넣은 f의 1이 될 거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2. 그러면 4분의 9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반대로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4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4분의 25. 5번 나오겠네. 바뀐 거 아니야? 바뀌었네. 그죠? 말은 최소값이라 해놓고 됐죠? 그 다음에 점점점 미지수가 나오기 시작하. 와,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조금씩 건너뛰자. 너무 다 하는 것 같아. 이제 미지수 하나 포함된 거 너무 비슷한 유형들이라서 몸을 자 여기도 잘 판단을 해볼게. 자 그림 그리지 않고도 일단은 조금 전과 똑같은 거죠. 최대값이라는 것은 작은 값을 집어넣은 거. 그래서 f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6이 되겠네. 16 플러스 b. 여기가 24. 자, 그러면 일단 b 값은 8. 여기가 8.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것은 큰 값 집어넣은 f의 a. 그러면 2분의 1에 a-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 여기가 16. 자, 그러면 넘기면 얘도 8이 되는 건데 8은 2의 세제곱이고 요 놈을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그치? 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 답은 6 이렇게 딱 튀어나오겠죠. 너무 빠르니? 괜찮지? 자, 그렇죠. 어제 수업하다가 내가 로그 그래프를 그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수함수 하는데 갑자기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얘 밑이 뭐니? 9?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라고? 로그든 지수든 다 증가함수야.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fx의 최소값을 구하겠네. 얘는 감소함수네. 그럼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대로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감소함수는 항상 반대야. 그러면 3 집어넣으면은 얘는 8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큰 거는 지수든 로그든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최대니까 큰 걸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로그 9의 3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답은 16분의 1. 로그의 연산은 이제 별게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네, 쉬운 유형 다 끝났다. 지금부터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지수 유형이 9, 10까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11번 유형은 다시 로그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지수 함수까지 하면 그래도 쉬는 시간이 되겠네. 자, 잘 봅시다. 나 여기서 수업하는 것도 괜찮지? 인원도 적당하고 그치? 얘네반도 재밌어. 수연이가 얘네 둘이 다 너 요번에 저번에 성적 중간고사 때는 좀 많이 올랐잖아. 그래도 기말고사 때는 좀 많이 내려갔는데 수원 때 많이 올리자. 네. 자, 지수함수 대 fx가 나와있네. fx 부분을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지수라고 부르지. 자,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라고 부를 때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x축이고 얘가 y축. y축이라는 건 결국 요거의 함수값 축이 되는 거야, 그지? 아, 그러면 가로로 있는 x축은 무슨 축이다? 지수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돼. 이제 저기에 식들이 나올 건데 x 마이너스 뭐 돼서 평행 이동이 아니야. 2차 함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해야 되는 거긴 해. 근데 t 치환해서 서술형 또는 객관식인데 t 치환해가지고 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2차 함수 지수 쪽에 있는 fx 2차식들은 다 함수값 자체가 지수의 값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아이고, 자, 요런 거 가볼 테니까 왜 크게 안 나와? 자, 일단은 여기가 지수축이죠. 지수. 자, 그러면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래. 그러면 이 놈이 갖는 값을 판단해야 되겠지? 얘 축이 뭐니? 1이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아래로 볼록이네?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의 값은 a-1이네, 그지? 그러면 이 값은 x값에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a-1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죠? 여기까지가 1차 풀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위치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라는 것은 감소함수네.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이렇게 되겠지. 축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a-1보다 이상인 부분에서만 하겠대. 그러면 대충 여기 어딘가에 a-1 이상인 부분이니까 그래프는 요것만 남고 저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알 수는 없지만 얘가 당연히 최대값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지수가 뭐일 때 a-1일 때 최대값을 갖네? 그러면 요 지수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에 a-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16이 나온다 이렇게 돼버린다 뜻이야. 천천히 간다. 여기서 혼돈이 엄청 많아. 처음에 잘 안 되면 끝나는 거야. 얘는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얘는 2의 4제곱이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계속 똑같은 풀이로 갈 거야. 반복적으로. 한 번 들어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0번 또 가볼게. 자, 몇 번 해보면 이해가 돼. 자, 조금 전에는 x값의 범위가 전혀 없었다, 그지? x값의 범위가 전혀 없었어. 자,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1하고 1이라는 거에 대해서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 자, 이번에는 한 단계씩 바로 갈게. 자, 지수라는 놈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놈이네. 우리 2차 함수 했을 때 생각나죠? 일단 요거 축 자체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는 요것만 남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수라는 부분의 높이는 1 집어넣으면 6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지수는 2 이상이고
6 이하에서만 생각하시오라고 이렇게 되겠네. 물론 t로 치환해야 돼. 자, 그러면 밑을 판단했을 때 2니까 증가함수죠?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 어딘가에 6이 있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당연히 지수가 6일 때 최대값이죠. 그러면 2의 6제곱. 그 다음에 지수가 2일 때 최소값이죠. 그래서 2의 제곱.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거네. 얘는 64, 얘는 4. 그래서 더해주면 6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와, 터프 문제가 무려 3개나 있다. 다행히 이게 짝수번에 터프 문제가 2개나 있네. 선생님 뭐 어디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줘. 치환에서도 한번 해줄까? 너무 지수라는 한글만 사용해서 그런가? 치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희한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다음 문제는 치환하는 걸로 가볼게. 그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네. 자, 한 가지 방법만으로 말고 여러 가지로 갈게. 자, 일단 이 부분을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최종적인 식 자체는 y는 a의 t제곱이 된다. 괜찮죠? 자, 축을 봤더니 얘는 2네. 그런데 0에서부터 3까지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더 가까운 곳은 짧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를 딱 집어넣으니까 b 마이너스 4가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값은 b-4에서부터 b까지죠? 그래서 b-4 이상이고 t값은 b 이하 이렇게 되겠죠. 이 파라미터는 이야기는 계속 괜히 한 걸로 했네. 자, 그런데 주어진 게 밑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감소함수. 그러면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리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b-4 여기에 b 그래서 이 부분만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이라는 것은 b-4를 집어넣은 거죠? a에 b-4 여기에 최소값이라는 것은 b를 집어넣은 거죠? a에 b.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소문자 n분의 대문자 m은 요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분의 얘가 돼. 그러면 지수끼리 빼야 되죠? 요 지수에서 요 지수를 빼면 이 결과는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네. 그런데 얘가 16이네. 16은 2의 4제곱이죠? a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치환이 오히려 더 깔끔하다. 지수 한글 적는 거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축 어떻게 구하는지. 축은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안 하거든? 고등학교 때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됐을 때 축 자체가 꼭지점의 x 좌표인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래서 얘가 축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 1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2 곱해. 그러면 얘가 축이 돼버리는 거야. 빨리 구하는 방법. 괜찮죠? 요거 잘 기억해놔. 라스트
쉬는 시간 전에 라스트 문제를 크게 볼게. 이렇게 따단따따따. 그래, 뭐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또 얘를 t라고 치환하겠네. 그러면 여기는 y는 3의 t제곱이 되겠다. 두 번째 가정 축을 쓰니까 도나 그러면 요거의 축은 뭐가 되니? 1. 그렇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위로 볼록이네 요번에는. 3이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3을 집어넣으면은 a 뭐가 되지?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러면 t라는 부분이 a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이 잔다. 원래 이해가 탈한데? 아니요. 아, 이해가 다 됐어? 아니요. 아, 그래서 더 듣고 싶진 않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증가함수죠? 밑이 3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겠네. a-3 a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최대값이라는 것은 3의 a 플러스 1제곱인데 제가 81. 여기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죠? 3의 4제곱이 81이니까 3.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가 0 돼버리네? 그때 최소값이라는 것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3의 0제곱 해서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랑 최소값을 더하면 답은 4,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와우. 됐어. 쉬어. 잠깐 좀 쉬어. 이건 멈출까요? 일시정지. 게임 끝나면 해. 들어. 되게 개방적인 수업 아니야? 게임 끝나면 들어.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몰라. 보지 마. 어떤 a의 x제곱이 있는데 a의 2x제곱이 있겠죠. a의 2x제곱은 괜찮죠? 이것만 생각하면 나머지 질문은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있군요. 자, a의 x제곱을 t라고 놨을 때, 얘를 t라고 놨을 때 a 값이 1보다 큰 증가함수면 요렇게 했을 때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작은 값이고 큰 거 집어넣었을 때 큰 값이 되는 거. 그죠? 그런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치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감소함수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걸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다 풀 수 있어.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자, 숫자로 나와 있는 걸로 가볼게. 얘를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식 변환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이 1보다 큰 2야. 그러면 우리는 저 식을 2의 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능이 붙어 있구나.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제곱 위치가 그대로. 괜찮죠? 그러면 요 식은 t로 바뀌어야 되니까 y는 t제곱 2x제곱 대신에 t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겠네. 와, 희한하게도 뭐 a의 x제곱 꼴을 t로 치환했더니 범위는 일단 알겠고 바꿨더니 2차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가는 겁니다. 끝났어 이제. 축! 당연히 1이 되겠죠? 근데 t의 범위가 2분의 1 4 더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지? 자,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4를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 12. 최소값이라는 것은 1을 집어넣었을 때 3.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15라는 5번이 나오겠네, 그지? 내가 그거 물어보는 게 있나 없나? 안 있어야 되는데. 아, 뒤에 있구나. 아, 그럼 한 번 더 가겠다. 자, x의 범위가 또 주어졌죠? 그런데 이거 됩니까? 잘 봐. 얘 때문에 쟤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첫 번째 거를. 왜냐면 요거를 t라고 치환할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 항 잘 봐. 됩니까? 16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야. 이렇게 되겠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단계씩 조금 거쳐갈게. x의 범위가,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4 이하네. 그러면 2의 x의 범위는 이렇게 되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그 다음에 2의 4제곱 16.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루트 2의 x의 범위는 루트 씌우면 2분의 1, 4.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자, 그럼 요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 오, 바로 축 썼네. 추 2가 되겠죠? 2분의 1이 좀 더 가깝죠? 4가 좀 더 멀고, 그러면서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t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3이 최대값이고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1번 2가 나오겠네. 괜찮죠? 야, 희한하게 이런 걸 또 치환하는 여러 개 또 나온다, 그지? 자, 됐죠? 지울게. 잘 봐라. 강조했다. 잘 보라고. 자,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잘 봐. 보고 한꺼번에 적을게.
한꺼번에 적을 거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적고 갈게. 안 되겠다. 지금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네. 조금 전 두 문제는 x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치환을 했을 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자, 첫 번째 관문이죠. 그런데 x의 범위가 없어. 그러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거든? x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었을 때 요놈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니? 점수. 이놈의 점근선은 뭐니? y는 0이죠? 그럼 네. 치역은 뭐니? 영보다 0보다 크지? x에 음수를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양수를 집어넣든 무조건 양수값밖에 안 나와. 그래서 기본 요건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상관없이 항상 기본 요건은 0보다 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1, 얘가 y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y는 뭐 a분의 1의 x제곱. 어떻게 되든 0보다 큰 값이야. 전부 다 치역은. 그래서 아무런 범위가 없으면 무조건 얘는 양수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돼버렸네? 아, 똑같이 축을 쓰겠네. 축을 썼네. 2가 되겠네. 그런데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가겠네? 라고 할 수 있네.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소값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겠죠? 최소값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겠네. 얘가 2래. 따라서 a 값은 6이 되겠다. 그때 x 값은 얼마라고? 기억아? 네, x 값이요? 잠시만요. 얼마나 때 최소값 6을 가졌니? x 값이요? 0일 때? 딴 사람들도 생각해라. 0일 때 아니에요. 아, 0은 여긴데? 아, 2일 때. 다 틀리죠, 저래서. 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A값 6 나오는 거 괜찮지? 잘 봐야 돼. 요 값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 맞죠? 그런데 얘는 뭐니? t죠? t는 뭐니? 2의 x제곱이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2일 때 x값이 1일 때가 되어버리겠죠. 자, 요거 별도 찾아라. 요 과정들. x값을 물어보는 거야. x값을. 여기서 너무 많이 실수를 해서 그래. 애들이 엄청 실수해. 넌 알고 있었지? 웃던데? 너무 함정같. 정말 당연한 걸 막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치? 나랑 이제 오래 수업했으면 당연히 느끼겠지. 막 풀어놓고 틀렸어. 막 이러면서 그치? 우리 항상. 자, 한 문제 그래도 토프 문제가 걸려서 다행인 것 같아. 81번 그래도 어려운 거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겠네. 근데 81번보다 갑자기 저기는 왜 로고가 나와 있지? 일단 너희들 숙제해 와서 내가 질문 나오면 설명할게. 안 하겠습니다. 토프 문제 갈래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안 되면 뭐 설명해 주면 되니까. 81번 갈게. 토프 문제. 자, 우리는 두 가지 함수를 봐야 됩니다.
자,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게 당연한가? 그런데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 빠른 편법 했잖아.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 했잖아, 그지? 근데 다 까먹었을 거야. 자, 그런데 식으로 하는 거는 합성함수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gx를 f에다가 집어넣죠?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괜찮죠? 그러면 식을 두 가지를 천천히 두 개를 적을게. f의 gx라는 것은 f의 a의 x제곱을 집어넣으라는 뜻이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1이 됐다. 화면 가리겠는데? 여기서 나 밑에 적을게.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긴데? 얘는 그냥 한 방에 약해. g의 fx는 fx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었다 라고 됐네. 괜찮죠? 판단하기 어려운 건 둘 다 어렵겠네. 자, 얘도 밑이 a고 얘도 밑이 a야. 그러려면 0보다 크다는 말만 있어, 이게 아닌.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일지 1보다 큰 증가함수일지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가야 돼. 둘에서 두 경우를 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일단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쉬운 거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는 1보다 클 때가 쉽겠죠? 그런데 대부분 풀어보면 성립하는 경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 나온다. 근데 일단 쉬운 거 하고 아니면 지우면 되니까, 그지? 모순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자, a가 1보다 크면 자, 이거 a가 1보다 크면 자, 두 가지 색깔로 나눌게. 자, 요 놈에서 먼저 가는 거야. a가 1보다 크더라도 1보다 작더라도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그냥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자, 요 놈에 대한 최대값은 마이너스 2 곱하면 1이죠. 1 축 1이죠. 그런데 t는 0보다 크죠? 0이 여기 있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네. 됐죠? 됐죠?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니? 2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2. 얘는 저 x의 범위가 있구나. 잠깐만. 상관없어. 여기만 영향을 붙이는 거야. 자, a의 x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됐죠? 자, 신경 써서 잘 보자. 그걸 적고 있었어? 아닌 경우는 내가 지워버린다 했는데 인 경우만 적으라고 했는데 옆에 공간들이 좀 있나?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자,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2가 1보다 크면 2분의 1은 1보다 어떻니? 작아요. 작지. 얘가 2면 a분의 1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아서 a분의 1은 여기 위치. 2면 얘는 4가 되니까 1보다 크겠네. 그래도 크네. 뭐 a 제곱이 되겠지.
위치는 대략적으로 숫자에 따라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서 이미지 없네. 최대값은 1 집어넣어서 2 이렇게 나오네. 되었죠?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 gfx. 자, x의 범위가 이거래. 얘를 t라고 t p. 자, 그러면 축 써가지고 얘가 축이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1 집어넣으면 2네. 그러면 A의 P제곱인데 P값의 범위 P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됐니? 그러면 A의 P제곱은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 부등호만 그대로죠. A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값은 A의 제곱이고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A는 2네, 그치?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A 값은 1보다 크니까 루트 2라는 게 나오는구나. 적길 잘했다. 그래서 모든 A의 값의 합이니까 반대로 해서 두 개를 해야 되네. 됐죠? 바뀌는 부분만 우리 찾아서 할게. 자, 일단 다 확인하고. 뭐야? 맞아. 루트에 안 나와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0보다 크고 A 값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얘가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A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나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네? 최대값은 그래도 2 됐죠?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 얘도 지금 바뀌지 않는다. 일단 요거를 P로 치환한 거니까 얘도 지금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똑같아. 그럼 뭐만 바뀐다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해서 바뀌어. 그래서 여기가 A의 제곱이고 여기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A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이 2. 그러면 A의 제곱은 뭐가 된다? 2분의 1. 그러면 A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루트 씌워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랑 아까 전에 구했던 루트 2랑 요거를 더해주죠. 그래서 2분의 3루트 2 답은 1번 나오죠. 조금씩만 바꿔주면 되네. 와우, 엄청 어려운 거다. 여기서 빛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설명할 걸. 이게 더 편한데. 내가 괜히 로그 부등식으로 해버렸네. 이 그래프가 더 편하겠다. 지금 요 풀이서. 어떻게든 똑같은 풀이긴 한데 잘 검토를 하시고. 왜 목요일만 피가 나면
야, 도원이 밥 옮겨서 좋다. 토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너희는 목요일만 오면 다음 주 목요일로 오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몇 시에 온다고? 6시에 오는 겁니다. 특강이 이번 주 목요일로 끝나. 1월 달은. 그래서 한 3주간 특강이 없다가 다시 이제 특강이 2월 중순부터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7회가 남아있어. 요거 6시간 하나 4시간 하면 시간 뭐 금방 가는 거지. 뭐 테스트 보고 와서 수업 들어와서 수원 조금 하다 보면 집에 가. 진도 엄청 빨리 배워야 되는데. 아직 지수로고도 안 끝났어. 이게 끝나야 3분의 1이 끝난 건데. 1월 달 안에는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세 번. 와, 3번밖에 안 남네. 3번의 지수로고 함수를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유형이 34까지 있어. 오, 스. 야, 그 다음 단어는 유형 몇 가지 있냐? 그게 마지막일 거거든. 23. 23? 많다. 너무 많다. 다른 책은 진짜 유형 11 하면 18 이 정도면 제일 많은 거였는데 34. 자, 로그 함수와 로그의 기본 성질. 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익숙한 게 맨 처음에 지수 함수와 지수의 기본 성질 했을 때 거기서 이런 식들을 조금 눈여겨봤었다, 그지? 그래서 조금은 익숙할 것 같아.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이제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건지를 계속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쭉 집어넣어 볼게. 로그 a의 1 로그 xy 로그 y분의 x 로그 xn제곱 로그 x분의 1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0. 로그 x 곱하기 y니까 얘는 로그 x 플러스 로그 y. 얘는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 얘는 n 로그 x. 얘는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얘는 성립했죠? 얘가 fx, 얘가 fy 더한 거, 그 다음에 뺀 거, 그 다음에 fx에서 n 곱해진 거, 그 다음에 fx에다가 마이너스 된 거. 그냥 기본 로그 성질로 쭉 가면 다 돼. 그래서 뭐 이걸 뭐 적어놓을 필요도 없죠. 그냥 집어넣기만, x 대신에 진수 자리에 뭐만 집어넣기만 하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크게 효용성은 없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82번 같은 건 82번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만 딱 봐서 몇 번이 답입니까? 4번. 4번? 확실함? 와. 천천히 신중하게. 답이 빨리 안 나오네. 갈게 얘들아. 1번 간다. 1번 로그 AX는 로그 A의 진수 자리에 A의 X 뭐니? X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로그 A의 XY 얘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 2번이 옳은 거죠. 그러면 3번은 뭐가 될 것이다? 로그 A의 Y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번은 한번 집어넣어 볼게. 로그 A의
x의 k제곱분의 1은 로그 a의 x의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k 로그 a의 x 얘가 fx 그래서 마이너스 k fx가 되겠죠. 수정은 해놔야 되겠죠. 틀린 거.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증명했듯이 요 놈은 마이너스 fx하고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1이 아닌 0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지. 저 자식 누워가지고 뭐하냐. 아 어이없다. 똑바로 안 앉아? 감히 내가 수업하는데 누워. 안경을 맞추셔. 네가 처음이야. 어느 누구도 내 수업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죽여버릴까 저거. 자, 하나 했으니까 밑에 2개 안 한다? 수지라서 할까? 자, 로그 4분의 1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라고 돼 있네? 얘 뭐니?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알 수 있을 텐데 역수가 취해지면 얘는 이거 됩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잘 봐. 나는 집어넣지 않고 그냥 간다. 잘 생각해. 대답 안 해? 3 27 3의 몇 제곱이니? 세제곱 아닌가? 6제곱 아닌가? 6제곱 아니에요? 아닌가? 9제곱 제 2? 다 틀리네. 저 로그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지수랑 계산하는 것부터. 자, 그런데 잘 봐. 요거 어떻게 무슨 관계 있니?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 있다. 그래서 얘가 f의 역함수 x야. 그것만 봤었어도 사라지면서 그냥 27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항상 지수랑 로그가 같이 있으면 밑이 똑같은 놈인지를 판단해줘야 돼. 이제는 좀 있으면 로그 함수들이 막 지수 함수랑 같이 나올 거거든. 그때 역함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와, 유형 13, 14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설명이 유형 15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유형 15를 먼저 설명을 하고 유형 13, 14로 갈게. 와우. 자, 지수함수야. 얘는 밑이 1보다 큰 거고 0보다 크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자, 어떻게든 모든 몇 종류의 지수함수는 전부 다 무슨 점을 지난다? 0,1을 무조건 지나죠. 기본형꼴은 평행이동시키지 않은 것은. 그리고 점근선은 무조건 y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0입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뭐겠니? 그렇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x, y가 바뀌잖아, 그지? 로그 함수의 기본 형꼴은 점근선이 x는 0, y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었나 이거? 밑이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도 잘 봐.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있죠? 점점 커지지? 그러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더라도 밑이 클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식의 반대 방향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네.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유리함수는 대칭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고, 무리함수는 점점 폭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항상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값이 커질 때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를 정말 잘 파악해야 돼. 나중에 지수 2개, 로그 하나, 뭐 로그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밑이 제일 큰지를 쫙 한 방에 파악하시오라는 게 있거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나와 있는 종류는 1번, 2번, 3번. 그런데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반대로 4번, 5번, 6번.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순으로 밑이 큰 거야. 이해됩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 그러면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대. 로그 함수는? 이렇게. 죽을래. 내가 오늘 10분 일찍 끝낼게. 쟤하고 면담 좀 하게. 로그 함수는? 시계 방. 그렇지. 항상 반대잖아. 로그 함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그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재활용을 하기 위해 이것만 지울게. 자, 밑이 1보다 클 때 점근선은 항상 얘야. 그래서 얘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만나지 않는다. 원래 한 가지만 더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1을 지나는 y는 2의 x제곱이 있을 때 이게 y는 x가 되겠죠?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1,0을 지나겠죠? 0,1을 지나는 게 1,0을 지난다. 왜? 모든 로그는 x값에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나는 점이 항상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 그러면서 자, 여기가 만약에 2를 집어넣었어. 로그 2에 2, 로그 3에 2, 로그 4에 2.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이 경우도 그림은 그려놔야 되겠다. 여기 좀 되겠지? 감수함수죠. 이렇게 돼서 가는 이상한데 y는 2분의 1의 x제곱 했을 때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x죠. 그거에서 대칭을 시켰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대충 요 교점을 지나게 돼. 여기 교점.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면 로그함수도 증가함수, 지수함수가 감소함수면 로그함수도 감소함수.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도 밑이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1,0을 기준으로. 그래프에 대한 계력적인 유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 한 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유형은 일단 문제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풀 거야. 우리 유형 13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이고, 만져졌네. 아까 전에 있던 걸 그냥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지. x값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서. 비교를 해줄게. 안 되겠다. 이보다 큰 거지? 자, 지수함수는 x값을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x, y가 바뀌면 치역이지. 그래서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야. 모든 곳에. 자, 여기서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했지. 그러면 역함수는 x가 0보다 크다야. 정의역이. 그리고 점근선이 y는 0이었죠. 그래서 x, y 바뀌어서 점근선은 x는 0으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어떻게 되든 a 값이 크면 증가함수, 이거면 감소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0,1을 항상 지났죠. 근데 얘는 x, y 바꿔서 1,0을 항상 지나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바꾸고 마이너스 바꾸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얘가 이거여서 밑이 역수면 y축 대칭이었죠. 그런데 얘는 로그 함수는 밑이 역수면 반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y축 대칭, 얘는 x축 대칭. 그죠? 그림상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 그치?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y는 a겠죠? 이 두 그림만 일단 머릿속에 딱 놓고 출발을 해줘야 돼, 무조건. 다른 건 없어. 이것만 기본형 꼴만 일단 머릿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그림인데 그려보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밑에서 다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까요? 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fx는 5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빠져나오면 얘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의 그래프야. 요 놈의 그래프. 밑이 1보다 크니까, 그지? 정의역은 x값은 양의 실수 전체. 맞는 말이죠? 치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점근선은 y축, 즉 x는 0인 거 맞죠? 여기 점근선. 그 다음에 밑이 오기 때문에 x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크다. 이게 증가함수를 의미한다라고 지수함수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이 역수가 돼 있네? 그러면 x축 대칭되는 거 맞잖아, 그지? 뭐야? 함수값이 0 되는 거. 우리 1,0이잖아, 그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x값이 1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되었습니까? 자,
일단 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 기본형 꼴만 머릿속에서 조금 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의 기본을 얘기해 볼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그치 1이 아니에요. 로그 및 진수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서는 무조건 이걸 생각하고 가야 돼. 진수는 양수고 밑은 1이 아닌 양수이기만 하면 되겠네, 그치?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얘 식을 변환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니? 얘 나오니? 네. 얘 로그 2의 x. 얘는 아, 나오니? 똑같아? 답은 기억 등급이에요? 아닌데 기억력. 기억 리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터모 나오죠. 다 나와요. 뭐?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 뭐가 잘못됐을까? 또 별표를 쳐야 되겠네 이게. 밑은 1이 아닌 양수. 맞네? 저 어. 기억이 어. x 제곱인데 x 제곱이니까 x인데 그냥 x가 되면은 표가 x니까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음수가 들어가도 얘만 양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억의 그래프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 이상인 걸 남기고 y축 대칭 이동하는 거. 그래서 기억의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만 됩니다. 자, 기억 꼭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와우, 재밌다. 자, 그럼 우리가 유형 13까지 했으니까 목요일날 20개, 21개의 유형만 하면 지수가 생각나네. 도전해보자 우리. 목요일날 특강하지 말자 그럴까? 진도만 4시간 빼버릴까? 특강 남은 2개 유형만 하고 각자 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고 싶은데 제가 잘 얘기해봐야지. 괜찮지 기어가? 아니요. 어차피 기아 뭐 니하고 잘 맞지다는데 소원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 뭐야? 기아 많이 눌려요. 그럼 뭐 얘기해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고생들 했고 유형 13까지만 숙제를 잘 해오면 되겠네.